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최선을 다해 오셨고 그거죠. 또 앞으로도 주어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실 생각이시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제가 정리 잘했죠? 네. 네. 자, 이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대로 돌아간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 대학 다닐 인상에? 때는 전두환 독재 시절이어가지고 아, 네. 학교에 들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사복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학교를 들어가서 잔디밭에서 같이 공놀이도 하고 이랬던 시절이어서 대학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대학 시절 또는 자유로운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아, 학창 시절로, 네, 대학 시절로. 네, 그렇습니다. 네. 학번이 84 정도 83학번인데요. 83학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누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학생들은 이제 취업난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의 내용이 바뀌었다. 저희 때는 취업 걱정을 지금보다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예. 취업의 기회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취업 걱정, 뭐 학자금 걱정 이런 거를 또 많이 한다고 그래서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네. 안타깝고. 네.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를 저희가 잠시 전에 했었는데 다 지금 김폴랑님께서 그러셨어요? 네. 어떤 결정하시던 정은경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나라 은나라님은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꼭 하세요. 계속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네이버에서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정은경 딱 쳤더니 말이죠. 대한민국의 의사 그리고 바로 옆에 정치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 네. 2주 전부터는 정치인이죠. 그렇죠? 맞죠? 네,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저의 정체성은 교수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글에 보니까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정계 은퇴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또 이렇게 돼 있군요. 정계 은퇴까지 벌써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저는 임시직이어서 네. 은퇴라는 개념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하고 하면 이제 많이 막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직접 가실 거고. 네. 그럼 마음도 이제 바뀔 수도 네. 있는 거고. 네. 저는 그건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대 정원 문제도 미완의 상태고 이 정부가 해결 못 합니다. 앞으로 의료개혁 방향도 어쨌든 방향을 잡고 뭐 선거에 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신 생각. 의료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누적되어 온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그런 정책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럴수록 원칙과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의대 정원 문제도 이제 그런 틀 속에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초고령화되면서 노인 어르신분들의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한 45%, 50%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고령층에 대한 의료 대책 부분도 좀 더 특별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가 급증하는 속도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이고 이미 OECD 평균을 초과를 했거든요. GDP 대비 의료비가. 그래서 앞으로 의료비가 굉장히 급증할 거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정 그리고 효율성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굉장히 급성기 질환 치료 중심으로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병이 생기면 치료하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병원을 서너 군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예방에다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지향점, 미래 의료의 지향점을 가지고 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병상, 의료 인력, 그다음에 재원, 뭐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방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만 봐도. 방향을 제시하기는 네. 쉽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부가 맡든지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좋은 그런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의원님도 계시니까요. 입법부도 지금 우리 민주당 네. 초선 의원이시지만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입법부에서 정말요? 법을 만들어주면 네. 열심히 행정부에서 하고 그걸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네. 저희 국민들은 그거 보면 그런 상상만 해도 기뻐요. 이 정도 좋은 여건이 과연 있을까 민주정부에서. 네.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계획을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제 국민들께서도 좀 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죠. 또 의료인들도 좀 더 근거 중심의 진료를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정부나 국민이나 의료인이 다 같이
같이 협력해야 지속 가능한 이런 의료 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너무 네. 중요한 거. 네. 지역 의료도 좀 제대로 예. 네. 정비를 좀 하고 네. 좀 해야 할 되는 일이 것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의대 정원 문제로 갈등이 벌어질 때 정말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들, 네. 계속해서 응급차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서 세상을 떠나신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복지부에서 그 의료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2번에 걸친 실행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대안들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순서가 좀 틀렸죠. 그런 의료개혁 방안을 먼저 네. 만들고 그 속에 의료정원을 만들었으면 좀 더 설득할 수도 있었고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렇게 대책을 할 수 있었는데 정원 증원을 먼저 해서 의료 대란을 만들고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개혁 방안을 만드니 아무리 좋은 계획이나 뭐 전문가들이 참여한 계획이라도 이제 이런 설득력을 갖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 우리 국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셨고 지금은 코로나19 방역에 이어서 내란 방역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고 계시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위원장님과 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서 드는 궁금점 하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언제든지 다시 인류에게 위해를 가하고 그런 상황이 또 전 세계를 긴장에 빠뜨릴 수 네. 있습니까? 신종감염병은 반드시 온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이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올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환경 파괴하면서 동물하고의 접촉도 많아지면서 동물 감염병이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사스, 코로나, 메르스 다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동물을 통해서 사람한테 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워낙 도시가 커지고 밀접한 생활을 하고 비행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되다 네. 보니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팬데믹은 가능해서 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지치고 힘들고 긴 코로나19 터널에 이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3년의 터널을 거의 빠져나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과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끝으로 좀 하나 해주십시오. 네. 네, 그동안 12.3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화병, 내란,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6월 3일 대선으로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정권 교체하고 그리고 그걸로부터 시작돼서 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변호사님. 네.